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15배는 더 오르겠지만 오히려 2차 전지 주식은 도망가야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뭐 이 15배는 더 오를 거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뒤에도 뭐 나중에 혹시나 뭐 좀 말도 안 돼 소리 하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뒤에서 보시면 왜 15배가 오를 것이냐 설명드릴 거고요. 자, 2차 전지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함께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또 뭔지는 또 방송을 또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내 증시 흐름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참 너무 좋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3%대 강세가 나와주면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특히나 정말 3,000피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이전에 우리가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V자 반등과 함께 올라갔던 거의 그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정말 5,000피까지도 향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 5,000피를 향해 가든 말든, 그럼 오늘 어쨌든 이런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왜 나왔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어찌됐든지 증시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악재가 하나하나씩 뭐하기 시작해요.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휴전이 결국에는 합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이런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히 합의를 하면서 이제 24시간 내로 이제 완전 합의로서 이제 12일간의 전쟁을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속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속보로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런 이 휴전을 했음에도 이란으로부터 뭐 했다,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 또다시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긴 했지만, 뭐 그에 따라서 뭐 이란 같은 경우 바라는 거는 휴전 바로 전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우린 마지막 미사일이었다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증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휴전 합의가 나왔다는 소식에 뭐가 되었다? 미 증시도 어제 오전장부터 선물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국내 증시도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3,000피를 돌파하고 5,000피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시장에서의 강한 이슈가 앞으로의 테마가 되는 게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어떤 이슈가 시장에 나왔었느냐, 바로 이제 머스크 CEO의 이제 그 테슬라 CEO의 머스크가 뭐 했다, 로보택시 출시를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테슬라가 장중에 10%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로보택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의 기술주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분명하게 이게 성공했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약 10대 모델 Y 차량을 투입해 가지고요, 제한된 구역에서 소수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가지고 탑승 영상을 이렇게 뭐 게재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 CEO, 그 테슬라 CEO의 머스크 같은 경우도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축을 하죠. 그 설계팀을 축하한다. 우리가 10년 동안 정말 고된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스스로들 응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이것도 웃긴 게 뭐냐고 하면요, 이게 분명히 테슬라가 어제 저녁에 미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6월 24일 뭐 새벽에 나온 뉴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분명히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뭐가 나왔냐고 하면요, 머스크를 너무 믿었나, 6월 23일 어제 오전 11시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첫 운행을 했지만 기대에도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미 제한된 구역에서 이미 뭐 복잡한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했는데도 여기서 뭐 했어요?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했다든지 그런 실수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택시인데 뭐가 돼야 된다? 이 완전 테스트 단계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그 과거 웨이모 같은 경우는요, 조수석에 이제 아무도 동승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조수석에 동승까지 시키면서 뭐 했습니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실망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뉴스들이 사실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번 로보택시의 출시는 테슬라가 했던 약속과 경쟁사들이 이미 구현한 것에 비하면 크게 뒤처진다. 테슬라는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뭐였어요? 갑자기 테슬라 머스크가 이제 뭐 극찬을 엄청나게 하면서 테슬라가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제 차트를 보면요, 10% 급등 나오고 있는 프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가지고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뭐합니다. 이 로보택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테슬라의 그 어떤 나라보다 민감한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가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섹터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테슬라가 조금 빠진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크게 빠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테슬라만큼 민감한 나라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했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나락을 갔던, 이제 그냥 낙폭을 키웠던 뭐다? 지하실에서 반등이 시작되나라고 하면서 테슬라 로보택시 호평에 2차 전지주들이 폭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8% 거의 9%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테슬라 급등이 2차 전지주의 수급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 2차 전지주가 미래에 나쁘다는 아닙니다. 2차 전지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사용해야 될 모든 사업에 이제 필수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전기차라는 건 우리가 다 안 탈래 해서 안 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예요? 이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처 2차 전지 배터리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시장 영역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다? 테슬라의 반등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파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지금 로보택시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과거에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거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느냐? 이 구간은 철저하게 테슬라의 상승은 로보택시라는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택시를 통한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다 보면 좋아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로보택시도 이제 어쨌든 전기차니까 2차 전지 배터리는 필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뭐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산업들의 섹터가 수급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이미 과거 고점을 복귀했음에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군 관련해서 어떻게 했다? 계속 나락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23년도에는 테슬라가 빠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저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주가 작업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저희도 얘기했죠. 어떤 특정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자기도 샀으니 사라, 아직도 저평가다 이야기하는 건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내가 샀다라고 미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건 선취매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내가 샀으니까 사라, 이런 거는 법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면서 그때 동학개미운동 모두 다 뭐 했습니까? 에코프로를 사게 만들고 에코프로 BM을 사게 만들면서 그냥 억지로 끌어올렸던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죽는 게 맞다라는 거고, 지금 낙폭이 심해졌음에도 테슬라가 올라오지만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차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이제 방송 처음에도 테슬라가 15배는 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시에 이 15배를 이야기한 건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주가가 5년 내에 15배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뭐 때문에 상승하느냐? 전기차 때문에 상승한다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로보택시 덕분에 상승할 거다. 실질적으로 당시에도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뭐 때문이다. 자, 아크는 향후 5년 이내에 로보택시 네트워크 출시할 수 있는 테슬라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기가팩토리 이러고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가 AI 기반의 현금 흐름 창출 기가 되면서 사업 모델이 일회성 차량 판매에서 반복적인 수익 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통한 복합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택시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테슬라의 뭐 이제 택시 자율주행 택시도 뭐 하겠어요?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 뭐 비용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창출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 그래서 얘기한 게 뭐다? 2029년도면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이 수익의 약 90%가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기차 사업은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의 10%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2차 배터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보택시 관련된 로보택시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로보택시도 어쨌든 전기차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터리 판매량이 로보택시의 출시로 인해서 전 세계 로보택시가 많아질수록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실적이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간과하고 있냐고 하면요. 로보택시의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과거에는 테슬라가 과거 알죠? 지금도 뭐예요?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캡에 놀라울 정도로 작은 배터리 탑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말 작은 배터리지만 한 번 완충하면요 48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사이버캡의 배터리 용량이 인상적이게 되면서 굉장히 뭐가 돼요? 실제 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나도 좋아지는 매우 뛰어난 수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터리 뭐 판매량 이거 굉장히 기대할 수 있겠구나 또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그래서 로보택시의 배터리 팩은 전체 제조 비용의 대략 15% 안팎을 차지한다는 거죠. 일반 기존 전기차 배터리가 이 배터리 팩이 4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5%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판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전에 40%의 수익성을 한 대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15%까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기차 자체적으로도 지금 뭐 이런 캐즘이라고 하면서 판매량도 낮아지고 있는데 수익성까지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을 볼 게 아니라는 거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보택시를 통한 이제 수익성이 90% 넘어가는데 여기서 배터리가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린 뭘 봐야겠어요? 나머지 이제 85%를 차지하는 부분을 공략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85%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뛰어난 반복 수익의 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여기에 따른 뭐 인공지능 시스템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뭐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차량 안에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보다 더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의 상승이 아니라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핵심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